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꺼내지? 한 방에. 제가 지금 바람이 좀 심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여러가지 프리리그 중에 이런 무거운 프리리그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막 여기 연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라인도 좀 두꺼운, 자연스럽게 무게가 무거워지면 라인도 좀 두꺼워진다고 했죠. 14파운드 라인을 이용을 해갖고 했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너무 빨리 릴링을 했다가 잠깐 구경만 하고 너무 투둥퉁퉁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리리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요, 어떤 프리리그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꿀팁이 될 만한 테크닉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쉽네요. 그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프리리그 운영은 채비 구성만큼이나 단순한데요, 일단 멀리 캐스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넘겨 던진 다음에 채비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 로드를 천천히 당기면서 바닥 쪽을 최대한 이렇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긁는다는 느낌으로 채비를 이렇게 회수해 오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곳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입질이 투둑 들어오면 챔질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프리리그 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낚시하신 분들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요, 일단 다 캐스팅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힌 다음에 라인이 어느 정도 딱 멈췄을 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당기죠. 그래서 폴링도 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기본적인 바닥에서 회수해올 때의 움직임은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로드를 천천히 당기는 드래깅. 이렇게 되면은 바닥에 루어가 딱 붙은 상태로 긁으면서 오겠죠. 그 드래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넘어오게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로드를 너무 세게 쥐지 말자는 거예요. 로드를 세게 쥐면 사실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움직임이, 그리고 이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로드를 이 손끝으로만 좀 잡고요, 요 부분 릴과 손바닥이 닿는 부분을 한 달걀보다는 조금 작고 메추리알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로 살짝 띄워두면 로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쥘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뒤로 천천히 당겨주면 기본적으로 드래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당겨온다라는 느낌보다는 로드를 천천히 뒤로 젖힌다 라는 느낌으로 하는 드래깅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다음 호핑이라는 움직임인데요, 호핑을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통통통 하고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호핑이 뜀뛰기래. 그래서 이걸 약간 이렇게 통통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라인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이 이만큼 있잖아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통통하면 이 라인이 물을 치는 데에만 힘이 다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루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프리리그에서 호핑이라고 하면은 싱커의 무게를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무겁다면 조금 더 크게 로드웍을 좀 크게 주는 느낌으로 한 이 정도씩 이렇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뛰는 것처럼 뿡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줘야, 그래야 이런 뜀뛰기 액션,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 넘어오는 액션이 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거리가 멀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거리가 좀 가깝다면 라인이 루어의 움직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조금 작게 줘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멀리 캐스팅을 해서 폴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드래깅과 호핑을 이용을 해서 내 앞까지 갖고 온다, 이게 기본적인 움직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의하자면, 우리가 아무래도 워킹 낚시가 많잖아요. 보팅 낚시를 하다 보면은 뭐 벨리든 베스보트든 저쪽 물가에 떠서 이 쇼어라인 쪽, 그러니까 물가 쪽으로 많이 던지는데, 물가에서 입질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오면 그때까지 집중력을 딱 잃지 말고 내 발 앞까지 차근차근 전부 다 꼼꼼하게 낚시한다 라는 걸 두면, 일단 뭐 이 정도면 기본적인 움직임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운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일단 캐스팅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던질 때 이렇게 그냥 오버를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냥 풍덩풍덩 던지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는 정확하게 던지고 멀리 던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던지고 어느 정도 멀리 던질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 쓸 건 착수음입니다. 착수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캐스팅의 방법을 좀 바꾸는 거죠. 이렇게 약간 언더로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버로 던지더라도 서밍을 좀 신경을 써서, 혹은 이렇게 그냥 툭 밀어쳐 던질더라도 마지막에 서밍을 신경을 써서 착수음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워킹 낚시든 보팅 낚시든 사실 얕은 데 있는 고기가 잘 물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데에서 풍덩풍덩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은밀하게 쓱 들어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착수음을 줄이는 거, 캐스팅에서부터 신경을 쓰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폴링도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폴링을 할 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프리리그가요 진짜 폴링 바이트가 정말 많이 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싱커 리그에 이 고리추가 하나 있는 상태라서 뭐 이게 이격이 돼갖고 순간적인 노싱커가 된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낚시를 하다 보면 이 폴링 바이트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고 떨어져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폴링도 약간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워킹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라인을 이렇게 탁 잡아줘 가지고요,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커브폴을 시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깊이가 깊다면요. 아주 멀거나 수심이 얕다면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여기가 좀 수심이 있다면 라인이 이렇게 딱 걸려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힘을 딱 주면 라인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커브폴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보팅 낚시든 워킹 낚시든 포지션과 어떤 지형과 어떤 나의 어떤 뭐 위치에 따라서, 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커브폴을 고의적으로 낼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낚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폴링 할 때 뭐 라인 빨리는 걸 본다든지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다른 업낚시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움직임이잖아요. 드래깅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호핑을 해갖고 온다고 했는데, 드래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드를 살살 쥐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드래깅이나 이런 호핑 말고 한 가지 테크닉을 오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두세 편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뭔가 이런 가로 움직임과 세로 움직임이 섞여 있을 때, 아, 입질 올 것 같아! 라고 딱 오는 나의 사륜한! 막 이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딱 온 것 같은데 입질이 안 오면 그때 로드를 이렇게 그냥 우리 흔히 턴다고 하거든요. 라인을 턴다고, 라인을 이렇게 퉁퉁퉁퉁퉁퉁 털어주면 그럴 때 입질이 토독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감낚시인데 언제 해야 되냐? 그거는 진짜 감이에요. 그건 감의 수준이 감의 영역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말로 설명이 좀 힘들고, 이렇게 루어를 통통통통 털어주면 루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툭툭툭툭 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드래깅, 투둑투둑투둑 하는 드래깅이나 이런 호핑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니까 입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툭툭툭 라인만 쳐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여기 물 가까운 데에 물을 넣어놓고 한번 이렇게 톡톡톡 쳐보면 루어가 앞쪽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하면서 오는 게 보이니까요.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캐스팅할 때 착수음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폴링에도 테크닉이 있다, 그리고 그때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오는 동안에 드래깅과 호핑만 섞지 말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털어주면 툭툭툭툭툭 같은 다른 움직임을 한 가지 정도도 섞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형을 넘어간 프리리그의 운용에서의 어떤 방법들이고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로드를 어떻게 움직이고 뭐 집중을 어떻게 하고 루어가 어떻게 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입질이 오면, 그리고 입질이 오기 전까지 그 루어의 어떤 움직임을 전해주는 것도 결국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줄 때야 로드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라인이 이렇게 팽팽해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입질을 기다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면,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거 라인을 이렇게 팽팽하게 두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둘 필요가 그다지 없어요. 왜냐면 라인을 팽팽하게 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일단 라인을 팽팽하게 두려면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뭔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여유 있게 두면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요. 두 번째가 좀 더 궁극적인 건데, 라인을 약간 이렇게 팽팽하게 두는 것보다 살짝 처지게 두면요,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기줄처럼 이렇게 걸치듯이 주면요, 갑작스러운 입질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입질 파악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됩니다. 뭐 일단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갑작스러운 입질이야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딱 하고 있을 때 팽팽하게 둔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옳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놀라서 챔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 후속 동작들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팽팽하게 두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둔다, 약간 이렇게 늘어지게 둔다 라는 느낌으로 두는 게 좋고요. 입질 파악에 대한 부분이 그럼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낚싯줄로 만들어진 낚싯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낚싯줄과 낚싯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낚싯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처져 있더라도 생각보다 명확하게 입질이 텅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걸 팽팽하게 둬야 내가 눈치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둬도, 그리고 사실 그 정확하게 입질이 들어오는 순간에 딱 느끼지 못해도요, 다음번 액션이 이어질 때 꾹 하고 빨고 가는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당연히 액션을 줄 때에는 라인이 팽팽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라인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살짝 늘어지듯이 두는 게 내가 낚시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프리리그가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챔질이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냐면, 우리가 멀리 캐스팅을 해갖고 이렇게 딱 움직임을 줘가지고 입질을 딱 받잖아요. 그럼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챔질을 딱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 걸려가지고 내 손까지 딱 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저기서 힘을 꾹꾹꾹 쓰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꾹 하고 걸렸다 턱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내 손 앞에서 턱 하고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여기에서 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곰곰이 해봤는데, 그냥 프리리그라는 어떤 이 채비 자체가 그냥 입걸림이 잘 안 돼요. 이건 그냥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도 프리리그는 희한하게 잘 안 박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냥 뭐 단지 쇼파이트가 아니라 분명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낚시를 정말 잘하는 선수죠. 게리 도빈스라고 간판 스타급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낙금이 됐지만, 그때 신갈제가 낚시를 할 수 있어가지고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게리 도빈스가 가가지고 막 낚시를 하다가 뭐 스피너베이트 던지고 크랭크베이트 던졌겠죠.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고기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프리리그 던져라. 그래가지고 프리리그 꽂아라. 그래가지고 프리리그를 뭐냐?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대요. 알려줘서 그걸 딱 캐스팅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 한국의 이 채비가 고기가 턱턱 물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낚시하는 동성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챔질이 잘 안 되니? 이렇게 많이 놓치니? 이렇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다, 잘 박힌다. 근데 게리 도빈스는 그걸 해보니까 계속 놓치더라는 거죠. 다 놓치는 건 아니고, 이게 생각 다른 채비들에 비해 챔질 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제대로 박아낼 수 있나, 그러니까 입걸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결론은 연습이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캐스팅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로 낚시하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하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이거란 말이죠. 크랭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미노, 덜커덕, 이건데, 우리는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슬랙을 감고 이런 식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챔질 방식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익숙한 낚시가 아니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챔질 방식을 좀 바꿔서 하면 좀 더 성공률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정말 낚시를 잘하는 사람도 프리리그를 처음 만져보면 바늘거리에 정말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챔질 과정에서 실패율이 높은 채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황하지 않고 익숙한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숙련된 동작으로 베스 입속에 정확하게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요. 방법은 이래요. 우선 제가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걸 좀 많이 해서 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입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땡이라고 하면 입질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싹 하고 있다가 입질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액션 주다가 땡 했어요. 그러면 땡 하면 하나, 둘, 빵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 하면 로드를 내리면서 라인을 감아요. 이게 하나고, 둘은 준비를 하는 거죠. 자세를 낮추고, 세 번째는 힘을 꾹 준 상태에서 빵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올려 뽑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무르듯이 나오는데, 사실 이걸 처음 하시는 분한테 뭐 정말 하루 종일 기다리던 입질이 딱 왔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럼 그 다음에 당황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처럼 챔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챔질하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질이 들어왔어요. 땡 하면 하나에 내리고 감으면서, 둘에 살짝 들어보고 물었어, 셋에 내리고, 넷에 빵 하라는 거죠. 감고 확인하고 내리고 빵,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챔질에 실패하는 경우, 그러니까 멀리서 걸렸다 빠지거나 아니면 살짝 걸렸다가 힘 꾹꾹 쓰고 턱 하고 빠지는 경우, 이 경우는요, 바늘이 관통하지 못해서거든요. 빵 뚫는 게 아니라 그 바늘 끝 1cm를 못 밀어 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다라는 확신, 이 루어가 베스 입속에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때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익숙한 이유는, 입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먹었어 하고 때리는 거예요. 먹었어, 하나, 둘, 빵. 중간에 확인이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도 좋고, 정확하게 낚시를 하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하나, 둘, 빵이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내가 확신을 갖고
하나 둘 빵이든 하나 둘 셋 빵이든 확신을 갖고 챔질을 하라는 거죠. 물속에 고기가 있고 고기 입 안에 루어가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다는 확신을 갖고 챔질을 하고, 챔질을 할 때 마지막에 끝까지 1cm를 각아 넣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쭉 뽑아 올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쭉 써줘라 이건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인의 방향이에요. 이건 챔질의 방향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뭐 위로 챌 수도 있고 옆으로 챌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여러 개 챌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이렇게 채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어떻게 채도 사실 걸릴 놈은 걸리는데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내가 라인이 물속에 들어있다면요,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물이 이렇게 있고요, 라인이 물속에 이렇게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위로 쭉 들어 올리면 이 라인이 물을 가르는데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리그의 구조상 이 싱커가 바늘보다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러버 지그라든지 뭐 지그헤드는 바늘과 한 몸이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드랍샷 같은 경우 이거 위치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챔질을 할 때 이 싱커가 결과적으로 바늘에 힘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감안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겨야 한다는 거죠. 요렇게 라인이 들어있는 방향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람이 막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내가 로드를 이렇게 놓고 라인 이쪽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서 입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때리면 라인이 물속에서 이렇게 커브가 져진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왔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라인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이해되시죠? 내가 정면으로 친 상태면 라인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굳이 옆으로 틀지 말고 이대로, 그렇게 해야 라인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을 가르는데 힘을 최소화하고, 쓰는 힘을 최소화하고 톡 하고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인이 들어있는 방향, 그 결대로 챔질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힘을 주어 쭉 뽑는다 라는 것만 하면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빵 하고 안 채도요 그냥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만 맞추면 이렇게 길게 채도요, 사실은 이렇게 길게 채도요 정확하게 박힙니다. 같이 낚시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챔질을 깔끔하고 멋있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연습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막 연습을 했대요. 이걸 연습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왜 다른 운동 하시는 분들도, 뭐 테니스나 뭐 골프 하시는 분들도 이 자세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 흐르듯이 하나 둘 셋 빵, 혹은 하나 둘 빵,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그러면 경험을 쌓는 것만큼이나 연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입걸림에 성공을 했다 치자고요. 근데 내가 이걸 정확한 타이밍에 챘는지 안 챘는지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물론 일단 안 박히면 그냥 타이밍이 틀린 거예요. 그냥 그건 틀렸는데, 걸렸다는 전제하에 제대로 때렸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워묵이 어떻게 박히는지를 알면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챘는지 안 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워묵이요, 입속에 들어가면 이 베스가 이렇게 입을 살짝 담은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물속에 이만큼 들어있겠죠. 근데 살짝 담은 상태가 될 테니까 이 틈으로 이 바늘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로 이렇게 당기니까 바늘 끝이 베스 입에서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걸리지 않고요. 이 바늘이 베스 천장을 만나면 옆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가미 뚜껑이라고 불리는 여기랑 입술이라고 불리는 주상악골, 이 입술을 만들고 있는 이 뼈 있어요. 그 사이에 피막이 있거든요. 그 피막과 입술뼈, 그리고 이 아가미 뚜껑 사이 그 어느 구간에 박혔다면 내가 챔질을 하면서 바늘이 천장에 부딪힌 다음에 옆으로 돌면서 제대로 박힌 거죠. 그거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 쳤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물을 갖고. 근데 이제 다른 곳 박힌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뭐 턱 위치라든지 목샷이 난 경우, 목샷은 일단 무조건 늦은 거예요. 그건 삼켰잖아. 그건 일단 고기한테 데미지를 많이 줬으니까 좀 많이 늦은 거고요. 밑에 박힌 경우도 좀 많이 늦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입속에서 많이 돈 거예요. 이 루어가 입속에서 많이 돌았기 때문에 바늘이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아주 안정적인 모양이 될 때까지 내가 루어를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나오려니까 입술에 딱 막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가 걸렸거나 목샷이 났으면 많이 늦었고, 옆 아가미 뚜껑 옆부분 하고 주상악골 사이에 정확하게 박혔으면 이건 나이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콧잔등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입술의 위쪽. 거기는 이 피막 사이에 걸리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때렸을 때 많이 박히는 것 같아요. 주로 보팅 낚시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워킹 낚시에서도 좀 수심이 있거나 정말 근거리에서 때렸을 경우, 근거리에서 때렸을 경우는 확실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뭐 5m 바깥쪽에서 입질을 봐서 챔질을 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쳤다면 제 생각엔 박히는 위치를 보고 옆뚜껑이면 아, 내가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때리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프리리그의 어떤 운용, 그리고 마지막 챔질까지 해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저도 프리리그를 뭐 한 10년밖에 안 던져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다 각자의 프리리그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뭐 조금씩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해본 거는 제가 그래도 좀 낚시를 해보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어떤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한 3, 4년 전에 프리리그 스페셜 찍었을 때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찍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에 비해 확실히 조금 더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번에도 2편이나 됐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제 프리리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기의 프리리그, 제가 생각하는 프리리그는 이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뱃은 여기까지 할게요. 프리리그 개념 원리 EBS에서 못 이룬 꿈을 유튜브에서 이루네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